드리기도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비서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영화 부분, 그 다음에 굿즈 부분, 그 다음에 음악 저작권 부분, 그 밖에 이제 앞서서 이제 MBC와 그 다음에 이해봉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현재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것이 K컬처를 확산하기 위해 했을 때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라는 저만의 어떻게 보면 제 짧은 소견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KDO는 컨텐츠는 좋아합니다. 하지만 KDO의 수익 구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떨어지는 돈은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K컨텐츠를 통해서 그다음에 KDO를 통해서 다양한 IP들이 나오고 나온다고 하지만 요즘 빵집 가면은 그 파리바게트에서는 사자보이즈가 나오고 다른 곳에서 그 KDO 저는 그룹 이름도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들의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도 생각이 IP 수익은 어디로 가지? IP 수익은 결국에 넷플릭스로 다 가겠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빵집에서 수요가 늘면 그 빵집도 잘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KDO에 대한 수익 구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이런 그 KDO라는 K컬처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그렇다면 그 효과가 어떤 구조로 나타나느냐 OTT를 통해서 글로벌 유통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보고 전 세계인이 이제 K컬처에 대한 호감도가 증가한다게 되는 거죠. 그러면 K컬처에 대해서 어떤 노래를 들었느냐 그 노래에 대해서 그 가수가 누구냐 결국에 점점 더 이어져가는 확산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확산되는 구조를 갖게 되면 결국에는 K컬처 기반 관련 산업이 확산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을 성장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기존뿐만 아니라 현재의 K컬처 유통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그냥 영상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앞서 양호석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OTT나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에 올리는 것으로 그날 유통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IT 그 지식재 IP 기반에서 수익을 당할 때도 그냥 K컬처 만들어서 그 저작권을 산 다음에 굿즈를 만들어서 굿즈를 판매하는 구조에 그치고요. 그 다음에 한복이나 아까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좀 더 새롭게 재해석해서 수요를 새롭게 창출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K뷰티들이 늘어나니까 글로벌 유통망에 진출하면서 그 약간 기존의 대기업들이 이제 수요가 있는 부분에 좀 더 공급을 늘리는 대규모 공급의 부분을 전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자산 업계가 이 산업이 활성화됐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방향을 봤을 때 우선 이 부분은 좀 첫 번째 부분은 약간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한국의 OTT 세계화 전략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까 양호석 감독님께서 한국의 OTT 세계화 전략은 좀 물 건너 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IP 계약을 할 때 그 IP의 전체적인 수익권을 가져가는 통계약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그런 관행에 대한 개선을 좀 정리해야지만 우리나라의 K컬처 산업이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오늘 주제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과도 연계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단순히 IP 기반으로 해서 굿즈를 제작하고 굿즈를 유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IP를 토큰화시켜서 해외로 유통시키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밖에 뒤에는 이제 마찬가지지만 굿즈 등등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소량 생산에 맞춰서 소량 생산 체계에 맞춰서 만든 그 그러니까 역직구죠. 역직구를 위한 그 시스템을 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화 및 팬덤 마케팅 부분을 팬덤 마케팅을 좀 더 강화해서 아까 계속 그 뮤지컬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양호석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소비자 쪽에서는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용자나 소비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직접 투자하고 그 팬 참여를 해서 좀 더 앞서 나가게 만드는 그런 프로슈머로서
토큰으로서의 전환 전략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앞에서 봤던 뭐 유통 플랫폼의 육성 및 뭐 IP 계약에 관한 게서는 오늘 주제는 좀 상관이 없으니까 뒷론으로 한다면 IP 자산의 토큰화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위해서는 그 부분을 활용해서 프로슈머 전환으로의 촉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결제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IP 자산 토큰화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주식이 미국 외의 국가에서 토큰화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유통 중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음악 저작권이나 영상 저작권 등의 IP 자산을 토큰화시켜서 유통시키는 방안을 좀 더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STO 법안이 통과도 예상되어 있는데 STO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해외 글로벌 마켓으로 나갈 수 있는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IP 자산을 토큰화시킨다면 보관관리 회사는 한국에서 맞겠죠. 그렇다면 보관관리 회사도 수익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IP 자산을 토큰화하게 된다면 단순 소비자가 투자회사로 변하기 때문에 프로슈머 형태로서 참여형 모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IP 자산에 대한 정산이나 관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 자체가 원화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익 배당 시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이 더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런 IP 자산의 토큰화가 안착되는 경우에는 과거 크라우드 펀딩처럼 글로벌 세계로 먼저 선제적으로 IP를 토큰화시켜서 판매하고 해당 자산으로 갖다가 이제 수익을 분배하는 모델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급 결제 모델입니다.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이제 네이버나 뭐 여러 군데 검색을 해서 가장 좋은 상품을 검색을 하죠. 근데 얼마 전에 기사가 떴습니다. 오픈 AI와 페이팔이 결합하겠다. 이 이야기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오픈 AI가 쇼핑 GPT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 GPT를 통해서 만약에 캐리어 주인공 신발을 구매해줘라고 얘기를 한다면 쇼핑 GPT가 다 한 다음에 검색을 하고 정리한 다음에 가장 유리한 부분으로 결제하시겠습니까? 결제하기 누르면 페이팔에서 그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페이팔 같은 경우는 단순히 결제 지급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빠른 결제까지도 이루어진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챗 GPT가 단순히 그 AI를 통한 결제가 단순히 대화에만 한정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영화라든지 음악에 대한 소비도 GPT를 통해서 소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 이런 형태에서 지급결제 혁신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본인 확인 절차에 대한 확산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한은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지급결제 시스템을 더 도입하자라는 식의 논의밖에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여기다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유통을 좀 더 붙인다면 그 역직구라든지 K컬처 확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활용 시의 장점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사업자들이 장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K컬처 확산을 위해서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기여를 하고자 한다면 스테이블 코인 전체에 대해서 유통이나 할 수 있는 전반적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단계 입법 및 외국환 거래법 개정이 법률이 필요하고요. 그 밖에 이제 국내외 해외 이용자가 스테이블 코인을 온오프래프를 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국내 사업자도 해외로 진출해야 되고 해외 사업자도 국내로 진출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환경이 구축돼야 되고 그와 관련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꾸 발표자께서는 빨리 해달라고 하셔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